그 사람이 한 말보다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낸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.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마음은 별일 아니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편한 말이 잘 안 나갑니다.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지웠다 쓰게 됩니다. 괜히 다치지 않을 말을 고르게 됩니다. 주변에선 말합니다. 별것도 아닌 일인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. 그 말 때문에 서운함보다 미안함이 먼저 생깁니다. 내 서운함이 정당한지 증명해야 할 것 같고 상대가 준 상처인데도 이상하게 미안함은 내 몫이 되어버립니다. 하지만 틀렸습니다. 그 흔들림은 예민함이 아니라 실은 아주 정확한 신호입니다. 크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. 그 사건은 화가 나서 어떻게든 정리가 됐어요.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작은 것들이 더 오래 머물렀어요. 큰 사건은 이상하게도 분노라는 형태로 처리됩니다.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끊거나 용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납니다. 그런데 작은 행동은 그게 안 됩니다. 약속을 잊은 거라면 따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약속을 잊고도 미안, 바빴어 하고 넘기는 그 태도는 뭐라고 따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따지기엔 사소하고 넘기기엔 이미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. 그때부터 사람은 사건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. 저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?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진 건가?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? 작은 행동이 오래 남는 건 그 순간부터 상처보다 그 사람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. 사람을 오래 흔드는 건 행동의 크기가 아닙니다. 그 행동이 관계를 다시 해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. 모르는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불쾌하고 끝납니다. 저런 사람이겠지 하면 됩니다.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. 힘들다고 했을 때 그래, 힘들겠다 하고 화제를 바꾸면, 오래 기다린 약속을 무심하게 잊어버리면, 예전엔 먼저 챙기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대답의 온도가 달라지면 그 행동 하나가 단순한 사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옵니다. 가까운 사람의 행동은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알려줍니다.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는 말보다 나는 지금 뒤로 밀려있다는 느낌이 더 먼저 남습니다. 그래서 말보다 말투가 더 오래 남습니다. 설명보다 그 설명을 꺼내는 태도가 더 아픕니다. 실수보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. 가까운 사람의 작은 행동이 아픈 건 그 행동이 나를 대하는 기본 온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신뢰는 큰 약속으로 생기지 않습니다. 작은 일관성으로 생깁니다. 힘들다고 했을 때 옆에 있어줬고, 바빴어도 중요한 날은 기억해줬고, 말한 대로 행동해줬던 반복들이 쌓여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감각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신뢰가 흔들릴 때도 거대한 사건 하나보다 반복되는 작은 어긋남에서 먼저 시작됩니다.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 전에 한 말을 잡고 있습니다. 실수가 있을 때 인정보다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.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가 돌아옵니다. 사람은 실수보다 패턴에 더 민감합니다. 한 번은 넘길 수 있어도 반복은 믿음을 바꿉니다. 그 순간부터 믿음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.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. 그 실수가 반복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. 이 정도 일로 흔들리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한테 따지지 않고 자기 감정이 과한 건지 먼저 검열합니다. 그런데 흔들리는 건 기분이 아닙니다.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괜찮을 거라는 감각입니다. 우리가 바라는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. 적어도 이 정도는 서로 무너뜨리지 않겠지 하는 기본입니다. 작은 행동이 그 기본을 건드릴 때 사람은 그때부터 말을 아끼고 기대를 줄이며 먼저 마음을 접기 시작합니다. 예전엔 믿고 넘기던 것까지 계속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건 과민함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. 작은 행동이 크게 느껴지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. 그 관계를 안전한 곳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관계는 실수 때문에만 무너지지 않습니다. 실수 후의 태도 때문에 무너집니다. 중요한 건 실수를 했느냐가 아닙니다. 실수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입니다. 복구하려는 사람은 내 감정을 줄이지 않습니다. 먼저 자기가 놓친 순간을 봅니다. 그때 내가 가볍게 넘겼구나. 미안해. 그 한마디가 신뢰를 다시 붙잡습니다. 복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. 내 감정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걸 문제 삼는지부터 따집니다. 그건 내 감정보다 자기 입장을 먼저 지키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. 상처는 관계를 끝내지 않습니다. 상처받았다는 고백이 무시당할 때 관계가 끝납니다. 관계를 지키는 건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. 무너진 신뢰를 복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
지금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.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. 그 행동 하나로 이 관계를 단정 짓지는 마세요. 대신 이건 꼭 보세요. 그 행동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인지, 내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, 이 관계에서 늘 내가 이해하고 맞춰주는 쪽이었는지. 한 번의 실수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복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일 수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실수한 걸까? 아니면 늘 이 관계를 이 정도로 다루는 걸까?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, 그게 지금 이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입니다.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. 오래 쌓인 작은 균열이 어느 날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지는 겁니다. 그 행동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건 당신이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이제 봐야 할 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대하는 상대의 태도입니다.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.